혹시 매일 복용하는 약이 발기부전을 유발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성 여러분. 저는 50세 이상 남성분들의 성기능 회복을 10년 이상 도와온 비뇨기과 전문의 미카 하야시입니다. 오늘은 최신 임상 연구와 양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기부전과 선교 감퇴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약물 5가지를 공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사례의 약 25%가 약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남성 4명 중 1명꼴입니다. 수백만 건의 부작용 보고가 포함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글로벌 약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인 비지베이스 비기바스의 분석 결과 성기능 관련 부작용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특정 약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이러한 성기능 관련 부작용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복용을 시작하면 발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그저 노화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복용하는 약과 연관짓지 못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5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생활을 망치는 5가지 약물과 그 원인이 되는 정확한 기전, 그리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약물을 공개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처방할 때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혈압 강화, 우울증, 치료 통증 관리 등 주된 치료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약물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시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역으로 나타납니다. 한 중요한 연구에서 약물 복용 전 잠재적인 성적 부작용에 대해 고지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발기부전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성적 위험에 대해 고지받은 환자 중 거의 3분의 1이 발기부전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고지받지 않은 환자 중에서는 단 3%만이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왜곡된 동기가 생깁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도적으로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그런 부작용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성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성적인 문제를 의사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약물 조정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62세 환자는 3년 동안 SSRI 계열 항구울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의 발기 기능은 점차 저하되어 발기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의 약물을 확인하고 담당 정신과 의사와 협력하여 부프로피온으로 변경하자 그의 발기 기능은 4주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약물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약물은 항구울제, 특히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입니다.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약물은 항구울제, 특히 SSRI입니다. SSRI에는 플루옥세틴 프로작, 세르트랄린 졸르프트, 파록세틴 팍실 시탈로프람, 셀렉사 S시탈로프람, 렉사프로 플로복사민 루복스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SSRI를 복용하는 환자의 35% 이상이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58, 73%에 달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서는 시탈로프람의 발생률이
72피니스 1000의7%로 가장 높았고 플루복사민이 62.3%, 플루옥세틴이 52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기전 특정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증가. SSRI는 세로토닌 재흡수를 차단하여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세로토닌이 성반응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특히 OHT2 및 OHT3 수용체 작용제는 발기를 억제하고 사정을 지연시킵니다. OHT2 수용체의 시냅스 후 기량작용은 성행위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SSRI가 이러한 수용체를 작용하는 것이 성기능 장애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IHT2C 수용체 작용제는 특히 사정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 기전 도파민 활동 감소. 세로토닌 증가는 성욕과 각성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억제합니다. 도파민 신호 전달이 부족하면 성욕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기전 콜린성 수용체와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 SSRI는 이러한 수용체에 영향을 미쳐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계 경로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성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네 번째, 기전 산화질소 합성요소 억제. SSRI는 음경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분자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기전 프로락틴 수치 상승. SSRI는 프로락틴 수치를 증가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선욕과 발기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성적인 부작용으로는 발기 유지 또는 발기 부전, 선욕 또는 리비도 감소, 사정 지연 또는 사정 불능, 오르가즘, 강도 감소 또는 쾌감 없는 오르가즘, 생식기 감각 저하 또는 무감각 등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환자에게서 SSRI 복용 중단 후에도 성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SSRI 후 성기능 장애 PSSD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드물지만 이 증상은 영구적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와 상의 없이 항구울제 복용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험하고 있는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처방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른 약물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웰부트린 부프로피온은 세로토닌이 아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하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때로는 다른 항구울제의 성기능 장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기도 합니다. 레메론의 밀타자핀에 또한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조돈과 보르티옥세틴 같은 새로운 항구울제는 단순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외에도 추가적인 세로토닌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기존 SSRI에 비해 성기능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SSRI 계열 약물 중 플루옥세틴은 특정 수용체, 특히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IHT2C 수용체에 대한 친화도가 낮습니다. 일부 환자는 기존 SSRI에서 플루옥세틴으로 변경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병용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SSRI에 부프로피온 150ml 매일 추가하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SSRI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도 성기능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체계적인 문헌 검토 결과 SSRI를 복용하는 남성의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환자는 정신과 의사의 지도해 세르트랄린에서 부프로피온으로 변경했습니다. 6주 안에 그의 우울증은 잘 조절되었지만 발기 기능과 선욕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항구울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3년 동안 불필요하게 고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SRI는 많은 남성에게 생명을 구하는 약물이지만 성적인 부작용은 실제로 심각하며 약물 조정을 통해 종종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SSRI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두 번째 주요 약물은 혈압약, 특히 이뇨제입니다. 티아지드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 티아지드 이뇨제 HGG 또는 마이크로자이디, 클로르탈리돈, H하이드론 인다파미드, 로졸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티아지드는 모든 고혈압 약물 중 발기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타 차단제 또한 흔히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메토프로롤, 로플에서 아테놀롤, 테노르민, 프로프라놀롤, 인데랄 카르베딜롤, 코렉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생물학적 작용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전 음경으로의 혈류 감소.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소변량을 증가시켜 전체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혈액량이 감소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데 이는 치료 목표이기도 하지만 음경으로의 혈류 감소로 이어져 발기가 약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전 아연, 수치 감소.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소변으로의 아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티아지드계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아연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억제하고 발기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합니다. 세 번째 기전 교감신경계 억제. 베타 차단제는 발기를 유도하는 교감신경계 신호를 차단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음경 평활근, 이완 및 동맥 확장을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네 번째 기전 피로 증가 및 운동 능력 저하.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와 심박 출량을 감소시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성욕과 성적 흥미를 감소시킵니다. 성적인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발기 유지의 어려움, 성욕 및 성적 흥미 감소, 피로로 인한 성적 흥미 저하, 그리고 심한 경우 전객이 음경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와 상의 없이 혈압약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발기부전보다 훨씬 위험하며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포함한 혈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물을 고려해 보십시오. 리시노프릴, 에날라프릴, 라미프릴과 같은 ACE 억제제와 로사르탄, 발사르탄, 텔미사르탄과 같은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일반적으로 티아지드계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에 비해 성적인 부작용 발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혈액량을 감소시키거나 발기에 필요한 신경계 신호를 방해하지 않는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합니다. 암로디핀이나 딜티아젬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는 성적인 부작용이 적은 경향이 있으며 많은 남성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종종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으면서 효과는 동일한 혈압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논의할 때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8년 동안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복용하면서 발기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발기부전이 고혈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를 ACE 억제제인 리시노프릴로 변경했습니다. 5주 만에 그의 혈압은 102/578로 완벽하게 조절되었지만 발기 기능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부분 발기만 겨우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성관계 내내 단단한 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제게 약 자체가 문제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가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혈압 조절은 장기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계열의 약물들이 동일한 혈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성적인 부작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약물 종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은 특히 위험한데 신체의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옥시코돈, 옥시콘틴, 하이드로코돈, 비코딘, 모르핀, 펜타닐, 코데인, 트라마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바펜틴, 뉴론틴과 프레가발린, 리리카과 같은 약물은 엄밀히 말하면 항경련제이지만 만성 통증 치료에도 흔히 처방되며 약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기부전 보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생물학적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축을 교란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조절하는 호르몬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오피오이드는 시상하부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음성 피드백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생식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GnRH가 충분하지 않으면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LH과 난포 자극, 호르몬 FSH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LH가 없으면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피오이드 유발성 저고환증 또는 2차성 저고환증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면 일부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5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오피오이드 치료를 받는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데시리터당 203 나노그램으로 정상 범위인 데시리터당 300 고일청경제 나노그램보다 훨씬 낮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성욕 감토의 발기부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피로, 우울증 인지 장애 등이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오피오이드는 진정작용과 정신혼미를 유발하여 성적 흥미와 흥분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성 통증으로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통증 관리 대안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현대 통증 관리에서는 장기간 오피오이드 사용이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과 같은 NSAID 계열 진통제 또는 셀레콕시브와 같은 새로운 약물, 그리고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국소 통증에 대한 신경차단술이나 경마고의 주사, 침술, 테네스, 장치인지 행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접근법,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오피오이드처럼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지 않는 의료용 대마초가 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테스토스테론 억제를 상쇄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오이드를 줄이거나 끊음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항상 더 바람직합니다. 한 환자는 만성 요통으로 4년 동안 옥시코돈 20mg를 하루 2번 복용했습니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데시리터당 180 나노그램으로 정상 범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욕이 완전히 사라졌고 발기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 관리 전문의와 협력하여 물리치료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NSAIDs, 주기적인 신경 차단술을 병행한 치료를 통해 그는 6개월에 걸쳐 오피오이드 복용량을 줄이고 결국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데시리터당 420 나노그램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발기 기능과 선욕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오피오이드를 끊는 것은 힘들었지만 성생활을 되찾은 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성 통증 관리가 호르몬과 성생활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기능을 보존하는 더 나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약물은 항히스타민제이며 여기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알레르기 약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약물 종류는 항히스타민제인데 많은 남성들이 이 약에 대해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약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베나드릴, 디펜하이드레이민의 클라리틴, 킬라리틴, 지르텍, 서이아열텍, 그리고 속쓰림에 사용되는 H2 차단제인 타가메트,
위에 시메티딘, 치메티딘에 이 포함됩니다. 시메티딘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메티딘은 한간드로겐 작용을 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차단하고 신체 조직에 대한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선교 감토해 및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그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전 진정작용으로 인한 선교 감소. 베나드릴과 같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혈내 장벽을 통과하여 중추신경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러한 진정작용은 성적 흥미와 흥분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기전 항콜린 작용. 많은 항히스타민제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발기를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계 경로에 관여합니다. 이 수용체를 차단하면 발기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호 전달이 방해받습니다. 세 번째 기전 시메티딘, 특유의 항안드로겐 작용. 시메티딘은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하여 테스토스테론이 결합하고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는 남성에게 유방조직이 발달하는 여성형 유방증뿐만 아니라 발기부전 및 선교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계절성 알레르기의 경우 알레그라의 주성분인 펙소페나딘과 같은 졸음 유발 가능성이 낮은 신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약물은 혈로의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졸음 및 항콜린 작용이 최소화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플로나제 에플로나세전무도의 플루티카손, 나소넥스, 의 모메타손 또는 리노코트의 부데소니드와 같은 비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비강 내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며 전신적인 영향이 최소화되어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위산 역류 및 속쓰림의 경우 특히 시메티딘을 복용 중이라면 프릴로색 피리로세크의 오메프라졸 넥시움의 란소프라졸 또는 프로토닉스의 판토프라졸과 같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또는 시메티딘처럼 항간드로겐 효과가 없는 또 다른 H2 차단제인 파모티딘 펩시드를 고려해 보세요. 수면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베나드릴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만성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멜라토닌이나 저용량 트라조돈과 같은 처방약처럼 성기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더 나은 수면 보조제가 있습니다. 한 환자는 수면 보조제로 베나드릴 50mg을 매일 밤 복용하고 알레르기 때문에 클라리틴 10mg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수면을 위해 멜라토닌 3mg으로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플로나제 비강 스프레이로 바꾼 후 2주 안에 아침 발기가 개선되고 낮 동안의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 항히스타민제의 누적된 항콜린성 부담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기능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의약품조차도 특히 만성적으로 또는 병용할 경우 성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물은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입니다. 다섯 번째 약물은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치아 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로 판매되는 피나스테리드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에이보다트도로 판매되는 두타스테리드입니다. 이 약물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디아이드롯, 테스토스테론 DHT로 전환하는 효소인 아비엠 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여 작용합니다. DHT 수치를 낮추면 탈모와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지만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남성의 약 10%에서 성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전 DHT, 수치 감소. DHT는 테스토스테론보다 약 5리얼 강력한 안드로겐입니다. 남성의 성 발달과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DHT 수치를 70% 이상 감소시켜 체내 안드로겐 환경을 변화시키고 민감한 남성에게 선교 감소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기전 신경 스테로이드 교란. 피나스테리드는 뇌에서 신경 스테로이드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스테로이드 유래 화합물은 기분 불안성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신경 스테로이드 균형이 깨지면 성적 및 심리적 부작용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전은 안드로겐 수용체 민감도 변화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5알파 환원효소 억제는 조직의 안드로겐 수용체 밀도 또는 민감도를 변화시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일 때에도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적 부작용으로는 선교 및 성적 관심 감소, 발기부전 또는 발기력 저하, 사정량 감소, 종종 20-30% 감소 등이 있습니다. 여성형 유방증 일부 남성에서 유방조직 발달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성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SSRI 복용 후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와 유사합니다. 2011년에 처음 기술된 피나스테리드 후유증 증후군은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성적 신경학적 신체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기전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드로겐 수용체 민감도 또는 신경 스테로이드 대사의 장기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피나스테리드 사용자의 소수에게 나타나는 실제 현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모 치료를 위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고 있다면 탈모 방지를 위해 성기능 장애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해 보세요. 많은 남성에게 있어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대신 국소 미녹시딜 로게인을 고려해 보세요. 이 약은 전신적으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두피의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국소적으로 증가시켜 작용합니다. 탈모 예방 효과는 피나스테리드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성기능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 증상으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 중이라면 다른 치료법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탐술로신 플로맥스, 알프조신 유록사트랄, 실로도신 라파플로과 같은 알파 차단제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립선과 방광경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배뇨 증상을 치료합니다. 알파 차단제는 일부 남성에게 역행성 사정 전객이 음경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나스테리드처럼 발기력이나 선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유로리프트와 같은 최소 침습 시술은 전립선 조직을 고정하기 위해 작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레자블레이트 조직을 사용하여 약물이나 호르몬 없이 기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3년간 점진적인 성기능 저하를 겪은 후 피나스테리드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남성형 탈모증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해 왔습니다. 복용을 중단한 지 8주 만에 선교기 상당히 회복되었고 발기 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생활을 계속 희생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탈모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즐길 수 없다면 머리카락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탈모 치료나 전립선 약물 때문에 성기능을 잃을 가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자세한 약물 복용 기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 일반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를 기록하세요. 복용량, 각 약물 복용, 시작 시점, 그리고 복용량 변경 사항을 모두 기록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성기능 변화와 추이와 연관 짓는 것입니다. 성기능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하고 새로운 약물 복용을 시작하거나 복용량을 늘린 시점과 일치하는지 또는 다른 약물을 추가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시간적 상관관계는 진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중적인 약물 검토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성기능 관련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진료 예약을 하세요. 진료 말미에 가볍게 꺼내지 말고 진료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의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발기부전과 선교 감퇴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 원인인지 파악하고 다른 치료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절대로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구울제, 혈압약, 진통제와 같은 일부 약물은 의사의 감독해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 효과 금단 증상 또는 응급 상황을 초래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체계적으로 다른 치료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의 모든 약물에는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체 약물이 있습니다. 의사는 대개 효과가 비슷한 대체 약물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당신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6단계 복용량 최적화를 고려해 보세요. 때때로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시간을 변경하면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대신 밤에 복용하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7단계 충분한 평가 시간을 확보하세요. 약물을 변경한 후에는 신체가 적응하고 성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을 두세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변경하면 어떤 변화가 개선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단계 보완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약물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프로피온은 SSRI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데나필과 같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 3호보 억제제는 약물 복용 중에도 발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은 오피오이드로 인한 성성기능 저하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3번의 진료를 통해 자신이 복용 중인 7가지 약물을 모두 의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연구진은 성기능 장애를 흔히 유발하는 3가지 약물로 티아지드계 이뇨제, SSRI, 그리고 속쓰림 치료제인 시메티딘을 확인했습니다. 이뇨제를 ACE 억제제로, SSRI를 부프로피온으로, 시메티딘을 오메프라졸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그의 발기 기능과 선교기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지만 성생활을 되찾은 것은 모든 진료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방법적인 접근 방식은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성 여러분, 다음 사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발기부전의 약 25%는 약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남성 4명 중 1명꼴입니다. 가장 흔한 5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구울제, 특히 SSRI는 여러 세로토닌 매개 기전을 통해 사용자의 30%, 73%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약, 특히 티아지드계 인뇨제와 베타 차단제는 혈류 감소 및 교감 신경계 간섭을 통해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기능 장애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50% 이상 억제합니다. 항히스타민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알레르기 약 포함는 진정 및 항콜린 효과를 통해, 그리고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같은 탈모 치료제는 DHT 감소 및 신경스테로이드 교란을 통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혈류 및 수용체 시스템과 관련된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의사와 대안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묵묵히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물로 인한 성기능 장애는 성기능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변경하거나 보완 전략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처방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성기능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사는 거의 항상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의 우려를 일축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성생활은 소중합니다. 발기부전은 삶의 질, 인간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건강 문제입니다. 당신은 개별적인 증상만이 아닌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과 복용 기간을 작성해 보세요. 전문적인 약물 검토 예약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세요. 이것은 당신의 건강이자 삶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에 당신이 복용 중인 5가지 약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50세 이상 남성을 위한 더욱 솔직하고 포괄적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미카 하야시 박사입니다. 약물로 인한 발기부전은 정부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성생활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과 성기능 모두를 보호하세요. 당신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